네, 안녕하십니까. 새아빠입니다. 설 전전날입니다. 월요일. 올 일 좀 보고 들어가는 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냥 비트코인 가격 1억 5,400인가? 그렇고 모빅 가격은 지금 45만원? 6만원? 이렇고. 지금,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유동자산은 현금은 거의 없어요. 그냥 거의 비트코인하고, 모빅하고, 이게 다인데, 불과 한 4, 5년? 모빅이야, 발행되고 배포된 지가 2년 좀 넘어서나, 지금. 2년 좀 안 되나? 그렇죠. 그리고 비트코인이야, 벌써 한 15년째 맞죠? 이렇게 지나가면서 비트코인을 진심으로 담아가기 시작했는 건 한 3년 4년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산에다가 또 레버리지까지 해서 좀 내가 이때까지 어떤 자산에도 이렇게까지 무리한 적은 없었는데, 하여튼 무리했기 때문에 또 뜻하지 않는 또 사고도 있었고, 또 그로 인해가 힘든 시간도 보냈고, 또 그로 인해가 모빅을 조금 일찍 만나기도 했었고, 그래서 모빅으로 인해가 모빅 덕분에 그래도 큰 위기는 많이 벗어났고, 또다시 이제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좀 디딤돌이 되고, 또 더 많이 공부하게 되고 이래요. 그래서 비트코인,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주위에 저도 비트코인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블록체인이고 발행이고 채굴이고 전기 비용이 비트코인 가격을 떠받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화폐 시스템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또 찾아보면 또 맞거든. 본인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또 그게 얼추 맞거든요. 조금만 찾아보면. 근데도 비트코인이 왜 가치를 가지는가에 대한 왜 가치를 가졌으며 왜 앞으로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죠. 그게 왜 그러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 화폐라는 가치는 그래도 국가가 떠받치고 있고, 국가가 이렇게 어떻게든 금리를 내리든 올리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는 또 본원통하고 하니까, 그런 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받은 교육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국가주의, 국가가 보증해야지만 되는 어떤 제도나 틀에 있어야지 그게 온전한 가치를 가진다는 게 은연중에 이렇게 자기 무의식 속에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를 저도 느끼거든요. 저 또한 그랬으니까. 저 또한 지금도 많은 부분이 그렇겠죠. 그러니까 국가도 인정 안 하고, 또 어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게 가치를 가지느냐, 이게 가장 넘지 못하는 선인 것 같아요. 저도 그거를 문턱을 넘기가 참 어려웠는데 오 작가님을 통해서 그걸 넘었거든. 그러니까 그 근원적인 질문을 어디서 해야 되냐면, 이제 화폐가 무엇인가라는 거를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래 하고 오 작가님 방송을 이렇게 듣고 하다 보면, 이게 방송 보다 보면 이미 정수 K인가 이런 이야기 한번 하신 적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옛날에 근본이제
미국에서 있을 때는 1달러가 그러니까 0. 금 1온스가 뭐 몇 달러다 라는 거를 패깅을 해가지고 이 국가 화폐라는 거에 대해서 금이라는 보장수 그 담보로 하는 연동된 가치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 금본위제를 없애붙잖아. 닉슨 맞죠? 닉슨이 없애면서 그냥 달러는 달러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민록하니까 뭐 페트로 달러로 뭐 연동을 되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이 담보되는 금의 보유량과는 무관하게 달러가 무한히 발행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인해가 이 달러라는 거에 대한 가치가 십수년 동안 엄청나게 가치가 떨어졌죠. 근데 사람들은 저도 포함된 사람들은 생각이라는 구간이 짧잖아요. 뭐 5년, 내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이런 식으로. 근데 한 40년, 50년 쭉 멀리서 일해보면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고 말 그대로 땅속에 묻어뒀다면 완전 망했는 거지. 한 30년, 40년 동안 내가 달러를 땅에 묻어두고 모았다. 내 노동의 가치를 땅에 묻어두고 모으기만 모았다면 진짜 가난한 거지. 엄청나게 가난한 거지. 근데 그 당시에 달러를 가지고 내가 뭐 거기에 10년 뒤, 20년 뒤에 가치가 올라가고 그 희소성이 유지될 만한 뭔가를 사놨다면 잘한 거지. 그죠? 잘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게 뭐냐? 한정되어 있는 거는 땅이죠.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를 늘리고 줄이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또 그 토지 위에서 올라가는 뭐 산업이나 그 뭐 인프라가 잘 될 것 같은 지역에 땅을 잘 사놨다면 그건 뭐 대박 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서울 지역의 강남이나 흔히 이야기하는 뭐 서울의 중심 지역의 땅을 내가 뭐 30년, 40년 전에 사놨다면 지금은 뭐 대박인 거죠. 왜냐하면 그 토지라는 희소성 때문이거든. 토지라는 늘리고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정보는 일반인들한테는 그 정보가 아주 희소하잖아.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뭔가 불투명하잖아. 그런 나오는 정보에 대한 이런 것들 보면 왜 부동산 사기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뭐 사업 한다 해놔놓고 나중에 보니까 다 허구였고 누군가는 그 돈을 편취하고 이런 일도 비일비재하고 주식도 그렇잖아요. 주식도 뭐 주식 리딩방 이래가지고 보면 진짜 괜찮아질 종목이나 주식같이 그 괜찮아질 주식이나 종목이라는 게 뭐냐면 그 희소성, 그 주식에 딱 정해져 있는 그 유가증권의 그 발행량 있잖아요. 그 희소성에 대해서 뭔가를 붙이는 거거든. 뭔가 희망, 회로를 막 붙이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가치를 또 올렸다가 그게 다 허명이고 현재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고 다 허구라고 하면 그냥 가치가 하락하는 거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게 봐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수요가 많으면 공급을 막 해주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뭐 학군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막 그 이야기들이 엮이면서 그 아파트 가격이 막 상승을 하거든요. 상승을 하면 그랬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아파트들이 우후죽순처럼 막 생겨요. 그러면 생기는 것만큼 또 가격이 프리미엄이 붙고 아파트 가격이 무한정 오르거든. 무한정 오를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파는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이거 비싸니까 많이 지어가지고 층수 많이 올려가지고 팔면 그냥 남는 장사잖아. 그러니까 아파트를 엄청나게 많이 짓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공급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돈 유통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대. 그 돈을 통화량을 막 늘려가지고
뭐 경기를 부양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자산들이 막 거품이 막 이런 있잖아요. 근데 그 거품이 일어나는 건 어느 순간 붕괴되거든. 이게 참, 이게 보면 이 금융의 가장 큰 맹점 같은데, 이거에 대한 저항으로 나온 게 비트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국가나 정부나 어떤 기관들이 어떤 자기적으로 자꾸 늘리고 줄이고 가격을 펌핑을 하고, 그게 뭐 나쁜 의도로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그랬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일반 대중이나 서민들한테는 고스란히 부채로 돌아오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그거를 미리 아는 어떤 그 소수의 엘리트들이나 어떤 소수의 부자들만이 그 차익을 벌고 돈을 버는 어떤 좀 불합리한 그런 시스템에서 누구나 다 투명히 알 수 있고, 누구나 다 들다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땅 토지처럼 자기적으로 늘릴 수도 없고 자기적으로 줄일 수도 없고 그냥 고정된 거. 그리고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일찍 공부하고 조금이라도 많이 공부한 사람한테 그 이익을 당장은 아니겠지만 4년 뒤에 5년 뒤에,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들한테는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게임이 시작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왜 1달러에서 지금 뭐 10만 달러를 받느냐, 그게 왜 그러냐고 보면 너무 명징한 명징한 자산이고 투명한 자산으로 사람들이 서서히 인정을 해 나가는 과정 같아요. 깨달아가는 과정 같아요. 화폐를 깨닫는 거죠. 아, 화폐라는 게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이라는 그 가치 기준이 있는 거는 사람들이 서로 합의해 가지고, 국가가 뭐 10,000원을 찍어서 10,000원이 되고 50,000원이라는 잉크를 써 가지고 찍어서 50,000원이 된 게 아니고, 된 것도 맞지만 사람들이 이 50,000원이란 가치의 신뢰가 사람들이 서로 무언의 합의에 의해서 그냥 인정해 주니까 50,000원이 50,000원이 되고 10,000원이 10,000원이 되는 거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50,000원짜리를 가지고 가서 뭐 일본이나 미국 가서 쓰면은 못 쓰잖아요. 그게 뭐 제도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뭐 다른 나라 통화를 여기 가서 쓰면은 뭐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못 쓴다는 것도 있지만, 이게 뭐냐면 타국인 입장에서 보면 이 돈의 가치가 5만원의 가치가 환율로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고 주위에 이렇게 잘 쓰는 사람도 거의 없고 하니까 신뢰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뭐 의조 화폐인지 내가 어떻게 알 거라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이 화폐가 통용이 안 되는 거일 수도 있거든. 외국에도. 그죠? 가지고 나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믿음인데, 그냥 투명성에 대한, 나도 알고 당신도 알고 모두가 아는 그 투명성이라는 거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잘 거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조금만 깨닫고 조금만 알면은 여기에 있는 내 비트코인 뭐 0.1개의 가치는 미국에서도 0.1개고 어느 정도 이렇게 수긍이 된단 말이지. 이렇게. 그죠? 어느 정도 있다. 뭐 그게 뭐 달러 가격으로 뭐 하든지, 뭐 자기 나라 화폐 그걸 하든지, 거의 얼추 그 가격대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화폐 같아요. 화폐 같아요. 화폐. 세계 화폐. 그죠? 만일 우리나라 돈 5만원, 10만원, 뭐 이게 수표, 뭐 이런 것들이 어디에 쓰이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저 오 작가님 이야기했는데, 어디에 쓰이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가치의 그냥 기준점이잖아. 그냥 임의의 기준점이잖아. 이 가치로 너가 통용을 해라 이 말이잖아요. 가치 교환 수단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 가치 교환 수단에 15년 역사를 가진 비트코인이 지금 1억 5천에서 1억 6천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
그걸 실제로 주위에서 P2P로 거래할 수도 있는 방법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는 과정인데, 왜 그러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따른다기보다는 믿고 거래하고 앞으로 더 계속 우상향을 할 거라는 사람들이 왜 자꾸 늘어나만 가느냐? 그건 이제 투명성이거든. 아, 이건 너무, 이 장부가 너무 투명하니까 명징하잖아. 2100만 개 딱 명징하잖아. 그리고 그 거래라든지 뭐 내역들을 다 볼 수 있고, 그죠? 어떤 누군가의 그냥 뭐 돈 많은 사람들 많이 가질 수 있고, 많이 가지는 사람도 있고, 마이클 세일러 같이 뭐 미국 같은 진짜 비트코인에 진심인 사람들은 뭐 한 개인이 한 회사가 막 몇십만 개씩 들고 있고 이런 건 있는데, 돈은 안 그러나. 돈도 똑같잖아요. 돈도 뭐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뭐 지금 얼마의 부자고,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지. 근데 워렌 버핏은 비트코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이클 세일러는 20만 개나 되는, 몇십만 개나 되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장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나 명징한 장부를. 야, 그래서 이런 생각들과 고민들과 공부들을 오 작가님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막 이렇게 느껴가다가 이 모빅을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 비트코인에 그래도 불확실성이 있다는 100만 개 사토시 나카모토가 소각이라는 시스템을 알고 있었지만 소각하지 않고 100만 개를 들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100만 개에 대한 불확실성이 비트코인에는 있거든요. 그게 뭐 영원히 움직이지 않든 뭐 조금씩 움직인다고 하는 말도 있지만, 어떤 그런 불확실성이 안고 있다는 것이 비트코인의 그나마 단점인데, 가격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데 그 100만 개가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가격이 출렁거리는 건 맞다. 그러면 이 100만 개가 죽은 100만 개가 아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데, 모빅이라는 거는 시장에 유통된 게 뭐 300만 개인가 200만 개인가 하여튼 유통이 되었는데 그 중에 또 반은 락업이 걸렸고,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거는 뭐 150만 개인가 하여튼 그 상관으로 유통이 되긴 되는데, 나머지 그러면 1500만 개는 어디 있느냐? 모비커스 주식회사가 관리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100만 개씩 해가 쪼개가지고 주소를 다 공개를 했다. 공개했잖아, 그죠? 공개했던 주소, 비트코인, 비트모빅 책에 보니까 JD에 보니까 있던데. 근데 그러니까 1500만 개를 장부 자체를 다 공개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 장부를 공개했는데 이 공개했는 장부를 뭐 모비커스가 시장에 판다, 던진다. 이러면 이거 만약 예를 들어서, 그죠? 던진다고 하면 모빅 생태계는 깨지겠지. 박살나겠지. 근데 그러면 이 생태계는 말 그대로 초토화되는 건데, 그런 일이 발생하겠냐 이거죠. 만약에 그런 거를 예상을 했다면 주소를 공개했겠냐 이 말이죠. 공개 안 했겠지. 같아도 내가 만약에 하면 공개 안 했지. 몰래 뒤에 딱 있다가 딱 던지겠지. 그럼 왜 공개를 했느냐? 왜 공개를 했느냐? 왜 공개를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장부가 세상 어디에도 없거든. 안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빗썸이나 업비트에 이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 보면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물량이 어떻게 이렇게 모여 있고, 이런 뭐 발행량이 뭐 2억 개다, 3억 개다, 10억 개다, 100억 개다 하는데, 이 발행이 되었는 가지고 누가 들고 어떻게 이렇게 뭉뚱뭉뚱 틀고 있는 어떤 주소가 있느냐 이거죠. 공개의 주소 하나도 없거든요. 초창기에 그 프로젝트를 시작한 사람들 몇몇 이해 당사자들이 많이 들고 있을 거라는 예상을 추측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펌핑 앤 덤핑이 아주 심하게 있는 게 알트코인이거든요. 그래서 만일 들어서 메이저 코인 중에서도 뭐 아직까지 비트코인의 이런 우상향을 따라 뭐 발행됐는지 뭐 7년, 8년, 9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처럼 하방을 다지면서 우상향을 계속하는 알트코인이 거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초기 이 프로젝트 참여자들 중에 가격대를 보고 불장 때마다 던지고 또 쏟아내고 또 자기는 또 거기에 뭐 부자가 되고 뭐 이런 그런 탐욕들을 못 이기니까 오 작가님도 그 이야기 누누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데 모빅은 그럴 의도가 전혀 없고 그건 알지는 못하죠. 제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남은 그 락업 걸린 그 코인 주소 외에 가지고 발행돼 가지고 있는 1500만 개의 주소를 아예 공개를 해버림으로 인해가 이 모빅 생태계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좀 꼬시고 있다. 표현이 맞나? 하여튼간에 그래가 그 기업들한테 이 모빅을 줌으로 해가 이 모빅 생태계를 키우는데 그 사업 자기 본인의 사업에 유용하게 활용하기는 하되 그 회사에서 팔지는 못한다. 시장에 던지지는 못한다. 라는 게 계약의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파는지 안 파는지 어떻게 아노? 라고 물어보면 이 블록체인 주소를 확인해 보면 알거든. 어떤 식으로든 프로젝트를 진행해 가지고 모두 받아 가지고 자기 사업에 어떻게 할 때 어떤 사업에 어떤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죠. 어떻게 나는 어떻게 뭐 하겠다, 어떻게 의드랍을 하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갔다는 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배분이 될 때, 이렇게 배포가 될 때는 그거는 뭐 주소상으로 확인해 보면 되니까 투명하게 되니까 기술적으로도 검토하고 또 그 만약에 모빅을 그 회사에 만약에 준다고 한다 하더라도 모빅커스에서 그거를 그냥 두고 그냥 가만 보지는 않았겠지. 그냥 그들이 사업에 어떻게 적절히 이용되고 그 계약서상에 맺었던 그 계약대로 제대로 사업에 활용되고 있는가라는 거를 감시하고 평가보겠지. 왜냐면 그 모빅커스 위원회라는 분들이 그거를 하기 위해서 또 하는 분들인 것 같고 또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모빅이 시장에 던져지고 하는 일은 막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사업이 어떤 기업들이 하나 둘 참여를 하면서 그게 글로벌 회사일 수도 있고 국내 회사일 수도 있고 기업들이 모빅커스에 자기들이 굳이 코인을 만들어 가지고 뭐 하고 뭐 자기 자체 코인을 만들어 하고 뭐 하는 것보다는 이 모빅커스를 통해서 하는 게 자기들한테는 훨씬 훨씬 수월고 이익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기업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뿌려질수록 알려지고 퍼지고 가격은 올라가고 하는 어떤 그런 패턴이 되어지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인데 왜 그러냐고 보면 지금 나와 있는 어떤 프로젝트보다 투명해요. 그 투명성, 화폐가 얼마나 투명하냐에 따라서 그 화폐가 건전화폐인지 건전하지 않은 화폐인지 판단이 나잖아요. 근데 화폐라는 거는 일단 국가가 건전해야 되고 정부가 건전해야 되고 기관들이 건전해야 되고 사회를 리더하는 리더층이 건전해야지만 진짜 건전화폐가 되거든. 그죠? 근데 비트코인도 그렇지만 모빅도 시작부터가 너무 투명하게 시작했다. 너무 퓨어리하다 가나?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코인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코인 프로젝트로 성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프로젝트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벌려고 하다 보면 이 코인을 팔아야 되고 가격을 올려야 되고 그러므로 내가 자기가 만든 이 코인 생태계에서 장기적으로 뭔가 이루고자 하는 뭔가가 아주 사익적인 부분이 될 수밖에 없거든. 코인이라는 게 내 사익을 위해서 하는 프로젝트가 거의 99%잖아요. 근데 모빅은 그게 아니다. 처음에 모빅이 나왔을 때 주위에 많은 뭐 코인 방송들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럼 뭐 왜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던 이유도 그거단 말이죠. 그거다. 그래서 요 문턱만 탁
넘어가면, 문턱만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적인 신념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이제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이 들릴 수도 있고, 이래요, 이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금융사기라든지, 전세 사기부터 시작해도,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시파이, 거의 사기지 뭐, 시파이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당하고, 진짜 많은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쉽게 믿지 않는 게 더 당연하긴 한데, 이 모빅 프로젝트를 유심히 지켜보고 계속 보다 보면, 좀 경이로워요. 이게 사람이 이런 걸 상상을 하고 또 실행에 옮기고 또 개인적으로 도움될 게 별로 없는데, 보면 이걸 진짜 실행으로 옮기가지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경제적인 이득을 주고 또 앞으로도 이 모빅을 믿어가는 사람들이 넓어지고 함으로 해가 이 생태계가 탄탄해지면 질수록 시생을 살면서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뭔가 기회의 발판을 디디지 못했던 사람들이 빨리 눈을 뜨고 하면 한 사람일수록 기회를 잡는 구간들이 찾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지금 늦었다고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함으로 해가 관심을 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좀 가격이 많이 좀 부담되는 가격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5년, 10년을 보고 이 비트코인과 같이 이렇게 성장해가 나간다고 하면, 비트코인도 분명히 어떤 자산보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자산보다도. 예를 들어 주식 종목 중에 괜찮은 종목을 잡아가지고 이거를 내가 평생, 내가 진짜 노후에, 내 나이 때면 한 노후에까지 이 주식을 들고 있을 수 있을 만한 주식을 내가 아느냐? 저는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진짜. 애플이다, 테슬라다, 막 좋은 기업들 많지만, 이 테슬라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퇴직 후에도 진짜 다른 기업에 이렇게 경쟁되지 않는 독보적인 자산일 거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확신은 솔직히 없거든요. 없는데 비트코인만은 확신이 있어. 비트코인 못지않게 모빅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모빅을 누구한테 들었거나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다면 위에 보면 그분은 진짜 행운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좋은 기회의 문이 열린 것이기도 한데, 만약에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알아가고 공부해가면서 모빅과 같이 한번, 내가 막 무리해가지고 막 레버리지 써가지고 지금 자산시장도 불안한데, 모빅에 쉽게 모빅 10개, 20개, 100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없는데,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나서 하면서 같이 모빅을 공부해 나가고, 모빅이 성장하는 거를 앞으로 5년, 10년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자라는 생각으로 이 모빅 생태계에 들어온다면 어느 순간 용기가 생긴다는 게, 어느 순간 용기가 생김으로 인해가 이 가격에 무관하게 좀 경탄을 하게 되거든요. 자본시장을, 화폐 금융시장을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공부하다 보면 어떤 자산도, 어떤 화폐도 이 비트코인이나 또 모빅 같은 게 없어요. 이런 프로젝트나 이런 생태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 안 좋아할래야 안 좋아할 수 없는 생태계인 거예요. 그건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꼭 근데 뭐 제가 지금 모빅을 이야기하고 비트코인을 이야기했을 때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그래도 다가오려고 하는 사람은 100에 5명도 안 돼요. 거기서도 한 3명, 4명 정도밖에 안 되고. 3명, 4명, 2명. 근데 그들이 저한테 이야기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지금 매우 냉담한데, 앞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한 4, 5년 뒤에는 또 어떻게 생각할까? 그럼 3, 4년 뒤에는 그때는 귀를 더 기울이고 와서 그때 놓쳤던 거를 그때는 잡을까? 공부를 안 했다면 또 못 잡을 거고, 공부를 조금씩이라도 귀를 기울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딱 하면 그때라도 잡겠죠. 이 비트코인과 모빅이라는 이 투명한 장부, 이 투명한 기준, 이 투명한 이거에 빠져들 수밖에 없거든. 세상 어느 자산도 이렇게 투명하진 않거든요. 증권 같은 경우는, 주식 같은 경우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내가 뭐 우리나라 기업, 뭐 상장되어 있는 기업에 내가 그 안에서 일한다 손 치더라도 그 또 안에 있는 그 내부자들의 이야기들을 내가 모르잖아.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뭐 좋은 일뿐만 아니고 부정적인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속사정을 전혀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다니까. 불투명하다니까. 또 좋은 기업을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모른다는 거지. 내부사는. 그게 가장 불안한 요소잖아요. 예측 가능하지도 않고. 근데 비트코인은 얼마든지 예측 가능하거든. 단기적으로 말고. 단기적으로는 전혀 자도 몰라요. 절대 모르지. 모빅도 절대 몰라요. 모빅도 뭐 단기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 조금만 안 좋은 뉴스 나오고 조금만 부정적이게 하면 뭐 가격 작년에 훅 떨어지는 거 보면 뭐 그만큼 뭐가 중심이고 뭐가 핵심인지를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보이거든요. 이게 조금씩 보이는데, 내가 제대로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깊이 있게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라서. 근데 이 투명한 장부, 화폐라는 게 장부라는 거, 오적가님 누누이 이야기하는 건데, 화폐가 장부인데, 장부는 그냥 임의의 점이잖아요. 임의의 기준점이잖아요. 임의의 기준점. 그때 이야기 들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왜 우리나라 미국의 1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1,400원이냐. 이 질문 있잖아요. 왜 미국은 1인데 우리나라는 왜 1,400이냐. 1달러면 우리나라도 1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기준점이 틀리냐. 그래, 환율이라는 게 왜 그렇게 서로 틀린 숫자로 해야 되느냐. 그거 생각해 봤거든요. 지금도 생각해 보거든요. 해보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 하는 거는 그냥 임의로 그냥 잡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임의로 잡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가마다 전부 다 1이다. 1달러는 1페소고 뭐 1원이고 1엔하고 막 이렇다. 그러면 너무 투명하잖아. 맞죠? 너무 딱 보이잖아. 그러면 국가나 그 각각 정부들이 이래 보면 이거 뭐 다 드러나잖아, 이거. 그럼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대중이겠지만, 소수의 이걸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하잖아. 좀 안 비야 되고 몰라야 되고 좀 이렇게 좀 그래야 되잖아요. 어려워야 되고 이런데 너무 쉬워보면 안 되잖아. 그런 요인도 아니겠나 싶어요. 제 생각에, 제 상상으로. 근데 모빅과 비트코인은 너무 투명하다. 또 이더리움만 봐도 있잖아요. 이더리움만 봐도 지금 뭐 비썸이나 업비트에서 이 정보 들어가면은 발행량이 무제한이야. 그래가지고 뭐 POW에서 POS로 전향을 해가 뭐 어떻게 한 소각을 계속 한다고 하는데 안 보여요. 그냥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얼만큼 지금까지 뭐 1억만 발행됐다 하는데 그게 어떻게 확인 가능하고 그걸 어떻게 증명하는지를 잘 모르겠어. 뭐 이더리움의 진심인 분들은 그 총 발행량과 앞으로 발행량, 그리고 또
자급증명으로 인해가 또 새로운 이더리움이 막 생기겠죠. 그죠? 그럼 얼마의 비율로 또 소각이 되고 정확하게 이게 수치화 되는지 그런 메커니즘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모르겠어. 안 보여. 불명확해. 이더리움도. 또 이런 이야기 하면 또 이더리움도 진심인 분들한테 요것도 먹고 싶은데, 아, 진짜.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모든 게 좀 불확실한 거는 좀 불안하다. 앞으로 더 명징해 나가는 프로젝트가 제일 승산이 있겠나라는 생각에서 비트코인과 모빅이 가장 명징하고 투명하고 피어리하다라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아이고, 뭐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았네. 하여튼 2025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간간히 영상 이렇게 올리면서 비트코인과 비트모빅과 내 남은 50대를 계속 같이 가는 거죠. 공부도 하고 더 모아가고 지켜보고. 예,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좋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 어제 아랫가도 영상 올렸는데 오늘도 그냥 올렸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예, 건강한 한 해 되십시오.